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우고 돌아오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소방대원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외식 비용도 오르자 상대적으로 값싼 편의점 도시락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김제에서 화재 진압대원이 불이 난 집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화재를 진압할 때 2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하지만 소방 인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소방대원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 김규희 기자입니다. 화재 출동. 안내방송이 나오자 곧바로 출동 채비를 갖춥니다. 화재 진압 대원은 모두 3명. 운전과 장비 조작을 맡는 1명을 빼고 나면 불을 끄는 데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명뿐입니다. 화재 진압은 2인 1조가 원칙. 대원들은 맘 놓고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연가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희 다른 팀에서 1명을 이제 충원을 해와야 돼요. 연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센터의 막내 소방관은 임용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하는 실화재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공간에서 단계별 화재 특징과 안전 확보 방법 등을 가르치는 실화재 교육은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 소방관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지만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뜻 교육 일정을 잡기 어려운 데다 소방학교가 있는 광주나 충남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인원 또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학교가 생겨가지고 좀 화재 진압 같은 거를 좀 더 특성화 교육으로 하면 출동 나가서 요령 같은 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3년 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처우 개선에 기대를 모았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 안전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장 인력 운영 방안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이 되겠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문제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순직 소방관은 모두 9명.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고 성공일 소방관의 순직 사고 뒤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소방서별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업무 재조정과 조직을 개편하고 휴가나 교육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곳에는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한 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소방차와 개인 보호장비 등을 추가로 사들이고 순직 소방대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시설도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반적인 용적률 완화 방침에 지역의 건축사회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에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옛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 특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100%로 서울보다 높였는데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주거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용도 용적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 비중이 높아 무늬만 상업시설인 주거복합 건물에는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관광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또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것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우선 환경단체는 일률적으로 크게 높아진 용적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적률이 낮아 도시 발전이 미뤄진 게 아니라며 일부 건축주의 이익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건축사회는 이미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도 용적제를 도입하는 건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광이라고 한 거 엮어졌었을 때 상업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또 주거지역하고 밀접되어 있는 상업지역에서의 공간과는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쟁점이 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완주와 전주 지역 30, 40대 청장년들이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생활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에 따른 완주와 전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에 하나였던 완주와 전주의 정체성을 되찾고 도시군의 여러 자원 등을 연계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8기 전북 청년 정책포럼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년 정책포럼단 50명은 올해 말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개 정책 분과로 나누어 선진지 견학과 정책 발굴 회의 등을 하며 현장 밀착형 청년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요즘 웬만한 점심 밥값이 10,000원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으로 먹을 만한 웬만한 메뉴는 모두 10,000원이 넘습니다. 이 식당도 순대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나 합니다. 콩나물국밥도 어느새 8,000원까지 올라 서민 음식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좀 부담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한 6,000원에서 7,000원. 식당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재료값 인상에 전기와 가스요금, 월세와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어서입니다. 재료값이 올라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 부담스러운 점심 한 끼. 절반 가격에 편의점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점심밥 값으로 10,000원 이상이 드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편의점 이용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편의점은 점심시간이 다가오기도 전에 도시락 메뉴가 모두 팔려 동났습니다. 금방 나왔네. 금방 오자마자 금방 두 개가 다 가져가버리네. 편의점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질 만큼 도시락이 인기입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때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고 도시락 같은 것도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점심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낳은 고물가 시대. 점심 식사 문화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사업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형 특자도 특례사업안은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 소재 융복합화, 청정에너지 집적화 등 12개 분야 1,400여 건입니다. 전라북도는 특례 발굴단을 입법 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위원회를 꾸려 조만간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적지 않지요. 작은 학교를 큰 학교와 묶어 학생들을 받는 이른바 어울림 학교가 인위적인 통폐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환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초등학교 교실이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한때 전교생 수가 30명대로 줄었지만
근처에 있는 큰 학교와 공동 통학구로 지정하는 이른바 어울림 학교로 묶은 뒤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당 통학구에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입학 기회를 줬더니 8년 만에 학생 수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올 수 없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한 자연 체험학습은 물론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그냥 조용해서 좋아요. 조용하고 바람이 좀 좋게 바람이 불어요. 운동장이 커요. 다 큰가? 전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어울림 학교는 139곳, 공동 통학구형을 비롯해 작은 학교 협력형, 초중학교 연계형, 학교 마을 협력형 등 형태는 4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울림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한 자치단체 안에서만 허용했던 공동 통학구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시군 경계를 넘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폭 확대 및 이런 걸 차원에서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최소화하려는 전북교육청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가운데 황사가 뒤섞인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최대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3m, 먼바다는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후정의 파업 전북 참가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붕괴 대비에 나서야 할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핵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 신공항과 케이블카, 산악 열차 건설 등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도감청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건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도청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미국 정부는 우선 문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출 문건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문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당국자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출 문건에 언급된 일부 국가들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지목한 유출 문건의 내용을 부인했고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이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첩보와 감시 활동의 중대 피해 지역이라면서
한국은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한편 우리 대통령실은 도 감청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왜곡해서 동맹 흔들기에 나선다면 저항이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물밑에선 자체 후속 조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한솔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출됐다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인데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한미가 상황을 파악 중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조심스런 대응 기조입니다.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항을 받을 거라며 야권 등의 목소리에 오히려 적극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자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함께 도감청 의혹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상대로 확인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정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후속 보안 점검에 대해서도 이미 도감청 방지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청사 보안은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동안에도 문제 없었다면서 오히려 청와대 시절보다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도감청 의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번지는 건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외교적, 정치적 파장 최소화에 우선 집중하는 모양새.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라는 말로 이유를 대신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정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 여부부터 조사하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한테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다며 사실 여부 확인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자고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이 안보 구멍이 뚫렸는데도 미국 눈치 보기부터 한 모양새라며 미국 정부에 사과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권 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 평등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실제로 도감청이 있었는지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야당의 강경 대응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우선한 뒤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이 지역구 10석을 지켜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3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인데 전북 여야 정치권은 지역구 10석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별로 입지자들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당마다 어떤 공천 기준과 혁신 공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4.5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첫 등원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한 뒤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차기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오는 6월 말까지 당규에 따라 허남주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주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로 낙선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국민 수천 명이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의문의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의 비극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동안 유족들은 희생자 유해라도 찾고 싶다며 수십 년을 헤맸는데 집단 매장지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토 북쪽의 항구 도시 마이즈루. 1945년 8월 24일 해방을 맞아 귀국길에 오른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곳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일본 정부가 524명으로 발표했지만 생존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5천에서 8천 명에 이를 거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참사였는데도 당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驚いてね、怖かった言うて駆け込んできましたよね、教室。市民には何も知らされなかった。 그로부터 78년, 유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즈루 주민들로 구성된 추도회에서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은 겁니다. 海軍が作業してるのをやっぱり地元の人が見ておられるんですわ。だいぶ時間経ってからですけど、そうだら昔この辺りで埋めてたなということで。 해상자위대 영내, 해안가 공원, 초등학교 앞 공터 등 3곳으로 해군이 엄청난 양의 유해를 묻었다. 바다에서 시신 여러 구를 묶어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묻었다 등의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당시 떠내려온 시신 수백 구를 모아 해변에서 한 번에 화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유해는 소실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일부 유해는 어민들에게 발견돼 지역 사찰에 안치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유해, 머리 4개만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헤맸던 아들은 혹시라도 아버지 유해가 아닐까 간절히 절을 올립니다.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여기 오셨거든요. 지금 아버지는 산소도 없는 그런. 이곳은 그동안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僕が住職になったのは今から11年前なんですけどありません。その箱がもうこの年月の間に壊れてしまって。 皆さん他に扱っているお骨とも一緒にしちゃったんです。 유해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와 유전자 검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유족들은 유해라도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오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순국 100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황 지사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국외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쳤던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순국한 지 100년 만입니다. 공항 계류장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황 지사의 유해를 영접했습니다. 1886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황 지사는 19살이던 1904년 증기선을 타고 미국 하와이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유학 중 미군 신분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종전 후 유럽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에 임명돼 우리나라의 독립 당위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1921년 미국으로 옮겨간 후에도 황 지사는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다
1923년 4월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습니다. 이후 80여 년 만인 2008년 뉴욕 공동묘지에서 황 지사의 묘소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지만 파묘를 신청할 유족이 없어 봉환이 성사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황 지사의 유해는 오후엔 대전 현충원으로 봉송된 뒤 봉환식이 거행됐습니다. 특히 봉환식에서는 황 지사의 영현 앞에 가족관계 등록부도 헌정됐습니다. 황 지사는 그동안 후손이 없어 무적자 신분이었지만 보훈처가 최근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해 헌정식을 치른 겁니다. 황기환 지사는 봉환식 직후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돼 고국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9살 배승아 양과 이동원 군. 최근 넉 달 사이 만취 운전자가 대낮에 벌인 스쿨존 교통사고에 희생된 아이들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비극적인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대낮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걷던 어린 아이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고 한 명은 숨졌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흰색 차 한 대가 난데없이 중앙선을 가로지르더니 초등학생 4명이 걷고 있던 인도를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대전 둔산동 문정 내거리,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벌어진 사고입니다. 운전자 66살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낮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초등학생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하게 다친 배승아 양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친구들과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가겠다면서 승아 양이 엄마에게 건 전화는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유족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나투지에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이렇게 칠 수가 있나 도저히 뭐 믿기지도 않고. 유족은 승아 양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런 비극을 우리 사회 모두가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제2의 저희 승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살인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불과 넉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마찬가지로 스쿨존이었고 가해 운전자 39살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현재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나 B씨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2020년 3월에 만들어져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엔 523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입니다. 해마다 약 500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처벌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미리 점검해 시설물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담동 스쿨존 사고 현장을 취재진이 지난달 살펴봤습니다. 학교 담벼락을 따라 폭 1.5m의 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죠. 사고 이후 일방통행 도로로도 지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이슈가 있을 때에만 계속 정부 대책이 덧붙여지는 사후 처방만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주룩히 나와야 된다. 승아 양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도 인도에 펜스만 설치돼 있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고 배승아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더 강력한 어린이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곽동화 기자입니다. 가로수 앞에 흰 국화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글도 눈에 띕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짧은 생을 마감한 9살 배승아 양을 추모하는 마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고 배승아 양이 평소 좋아하던 간식이나 인형을 가져다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잠을 못 잤어. 하늘 아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길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새로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번에. 성인들이 먼저 지각 있는 행동을 펼치시고 서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급하게 꾸려진 장례식장에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승아 편안한 곳 갈 수 있도록 추모해주고 승아를 다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숨진 배승아 양을 포함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놀란 학생들의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66살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법원은 심사 2시간 만에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이달 초 식약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된 일부 제품들의 회수에 폐기 조치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업체 자체 조사에서도 식약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의 전수조사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주키니 호박이 원료인 가공식품 중 미승인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18개입니다. 식약처가 즉시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소식이나 이런 정보는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앞서 식약처는 전수조사 결과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포함된 가공식품이 2개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엿새 만에 3개 제품이, 또 사흘 만에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한 협동조합은 자사 제품을 자체 검사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정부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GMO 검사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검사가 나온 거예요.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손실, 손해,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타격을 요 며칠 사이에 입었습니다. 식약처의 전수조사 품목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사 대상의 원료가 주키니 호박으로만 특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키니라고 특정해서 적지 않고 호박이라고 적어도 되거든요. 가공식품에? 예, 맞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주키니 호박 GMO 조사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제조와 유통 과정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처는 전수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최종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오늘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양혜석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음 달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오는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군산공항이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대회 파급 효과는 줄고 전북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전라북도가 민간 항공사에 보조금을 주며 달래기에만 급급했을 뿐 미군과의 접촉은 공항 공사에 맡겨두고 손을 놓고 있었다며 조속한 군산공항 정상화와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익산과 남원, 임실, 진안 등 전국 33개 시군에서 스마트 강소농을 육성합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육성 과정에서 스마트팜 기기와 센서 측정 제어, 농업 경영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 등을 교육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장에서 스마트 기기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 상담과 해결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 유람선 항로와 겹쳐 발굴하지 못했던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에 위한 추가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합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1년부터 2년간 이뤄진 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청자, 조선 백자 등 유물 570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유도는 예부터 수군 진영인 군산진과 사신이 묵던 군산정 등이 설치돼 수많은 선박이 오가던 국제무역 항로 기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전북 기능 경기대회에서 전북 기계공고와 강호항공고, 한국게임과학고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또 기계, 금속, IT 등 7개 분과 33개 직종에서 221명이 참가해 금메달 34명 등 모두 123명이 수상했습니다. 입상자들은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참가합니다. 주말 동안 맑고 쾌청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었지만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전북에 가끔 비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강풍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질 상황도 좋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에 섞이면서 황사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전북이 황사 영향권에 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12도, 부안과 정읍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전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도 바람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 모든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모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인 수요일 전주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